코인 산업은 미국의 미래 먹거리다. 코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년도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이 좀 큰 폭으로 내년엔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상장된 지 한 분기밖에 안 됐거든요. 한 분기 만에 요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에릭 발추나스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수학과 졸업하고 수학학원 하다가 부동산 유튜버 하다가 지금은 코인 유튜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성정길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급등한 케이스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좀 호재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이죠. 네, 올해 11월 5일에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쪽이 약간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을 때는 암호화폐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암호화폐는 뭐 거의 뭐 쓰레기다, 뭐 사기다, 요 정도의 포지션이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이미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어요. 네, 제가 트럼프의 계좌를 갖고 왔는데 이걸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무려 640만 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만. 640만 불이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 그럼 내 돈이 들어간 걸로 번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트럼프는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자기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암호화폐로 인해서 한 85억 정도 되는 이 돈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트럼프라는 약간 밈코인 같은 거거든요. 마가라는 코인인데 마가 코인이 트럼프의 좀 대선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연일 막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 8불이 좀 안 됐었는데 어저께 또 올라가지고 한 8.4불까지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현재 암호화폐 잔고는 700만 불을 넘은 것 같아요. 700만 불이면은 뭐 거의 한 90억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트럼프가 암호화폐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암호화폐를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암호화폐 지지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코인인데 일종의 밈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잔고에서는 7.7불로 나왔는데 이게 또 하룻밤 사이에 30%가 넘게 올라서 8.4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는 7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마가 코인이 그럼 대체 왜 오르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도 대선을 할 때 대선 테마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주식이긴 하지만 당선될 걸로 예측이 되면 예전에 안철수 씨도 막 그런 게 있었죠. 안철수가 뭐 이렇게 지지도가 높아지면은 관련 주식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테마주 아닙니까? 이게 트럼프의 밈코인도 비슷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것 같다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투자 추천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밈코인은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트럼프 밈코인을 샀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막 사줄 수 있고 기념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막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뭐 사실 좀 허황된 스토리긴 하지만 코인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 늘 쓰레기잖아요. 네, 원래 그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 덕분에 트럼프는 지금 돈을 코인으로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 발언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뭐 정치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산업은 미국의 미래 먹거리다. 코인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내년도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들이 좀 큰 폭으로 내년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부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든은 트럼프가 항상 바이든 나이 많다고 좀 조롱을 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너는 암호화폐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나는 뭐 젊어서 암호화폐 쪽을 더 이렇게 육성시킬 거야. 이러면서 암호화폐를 오히려 본인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모아줄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좀 암호화폐 산업 자체도 조금 더 좀 부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도 잘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SEC의 게리 겐슬러도 뭐 공화당 쪽 인사로 바뀌게 되면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도 좀 정책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자료 화면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바이든이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현재 어떻게든 돈을 막 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중에 유동성을 막 풀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게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걱정을 하던 차에 너무 다행스럽게도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어요. 이게 요즘에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올수록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의 고용은 지금 계속 지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고, 실업률도 계속 낮은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실업률도 좀 높게 나왔고, 한 24만 개 정도의 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17만 개 정도로 약간 실망스러운 숫자가 찍혔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더 환호했어요. 이제 좀 그러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기대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주식은 뭐 그나마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런 실적이라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유동성을 그대로 먹고 사는 그런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비트코인에는 직접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페드에서 지금 돈을 얼마나 푸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부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빅 스텝, 슈퍼 스텝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이때 테이퍼링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쭉 빠졌다가 최근에, 아주 최근입니다. 한 3월 정도부터 유동성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0이거든요. 이게 검은색으로 짙은 선 여기가 딱 0이 되는 시점인데, 여기보다 위로 올라왔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거시를 예측하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은 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은 정말 그때는 비트코인 불장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파월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진짜 실시간으로 파월 연설을 제가 듣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파월이 그런 연설을 했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금리를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늦추어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건데 좀 늦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야. 이게 주요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 비트코인에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최소한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반감기 시즌이니까 어찌됐든 호재는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올해 좋은 거고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면 내년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일 뿐 금리 인하는 하긴 할 거다라는 게 파월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월, 7월에 당장 하면 당장 오르니까 되게 좋긴 하겠지만 내년에라도 금리 인하를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해서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 금리 인하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부터는 할 수 있을지 이런 영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어떻게 해서든 좀 금리 인하를 올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선거 전에 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이나 9월에 한 번 정도는 뭐 둘 다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좀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7월에 할 거야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실망하면 또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팔아버렸는데 9월에 뭐 인하하면서 급등하면은 또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팔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중국 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안 될 것 같다고 불가능하다고 일단 못은 박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투자하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홍콩 계좌가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대부분 있다고 해요. 뭐 제가 뭐 실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중국에 계신 분이나 중국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좀 확실히 좀 중국 분들이 홍콩 계좌를 통해서 투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양이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홍콩 ETF가 승인되고 거래가 시작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그것도 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비트코인 투자는 마약과 같다 그랬잖아요. 완전 불법이거든요. 그럼 범죄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범죄이지만 현물 ETF를 좀 우회해서라도 투자를 하면은 범죄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고 중국에서는 현재 부동산도 되게 어렵고 중국 기업들 주식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현재 투자할 곳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즘에 금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금에 저번에 보니까 무려 프리미엄이 30%가 붙었대요. 금 투자, 예. 중국의 금 투자가 프리미엄이 30%가 붙을 정도로 거의 선풍적인 인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이제 부흥을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돈에 진짜 밝잖아요. 이게 돈 된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좀 이렇게 활발하게 유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정고점을 좀 뚫게 되면 정고점이 달러 기준으로는 한 73,000달러 정도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억 500만 원 정도?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저는 최고의 광고가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미국의 현물 ETF도 인기가 다시 좀 불러닥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ETF도 그때부터는 중국 자금이 우회해서 좀 활발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좀 김프가 끼면서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대감으로는 한 7월쯤에 금리 인하가 혹시나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달 후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는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안 오르면 너무 실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내가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는 하되 예상은 하되 좀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0일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업이나 기관, 연기금 등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은 뭐 이렇게 자금 러시가 이루어지거나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0에서 1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요. 각종 기업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락 같은 경우는 무려 250개의 기업에서 블랙락의 아이비트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136개, 비트와이즈 60개, 아크도 42개,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뭐 0개, 3개, 1개, 뭐 요 정도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상장된 지 한 분기밖에 안 됐거든요. 한 분기 만에 요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ETF 관련 뭐 전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도 이거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제이미 다이먼인데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늘 이렇게 비트코인 사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얘네도 사고 있잖아요. 기타 보험사나 그리고 금융회사들에서 좀 아직은 뭐 막대한 양을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뭐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좀 일부 들어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유입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는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다른 것 같아요. 현물 ETF와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유입하는 경로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법인 계좌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사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에 있는 자금으로 저도 비트코인을 사고 싶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계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업비트에서 계좌를 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사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뭐 이제 ETF가 만들어지면 뭐 코덱스나 타이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 자산운용 이런 데서 ETF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주식 자금들도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앞으로 뭐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지금 조정장이 왔다고 너무 실망하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고 한 3년, 5년을 두고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좀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게 고래 동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백훈종 이사님 강의도 여기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고래동공부 4월에서 6월 신청도 가능하시고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백훈종 이사님의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강의 수강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고래동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1비트 모으기 운동 여기 보시면은 와 지금 조정받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상승량 다 끝난 거 아니야? 나 이러다 물리는 거 아니야? 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고래동 공부 내에서는 소리 없이 조용히 이렇게 매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쿵이 아빠님께서 써주신 인증글인데 무려 비트코인을 38.8개를 모으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규모죠. 이거 키스톤 프로에 들어있는 게 한 25.3개를 인증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힘들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은 길게 보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심쿵이 아빠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참에 뭐 1개 만드신 분들도 있고 3개 모으신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타니타니 님도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정도 됐죠. 조정기가 좀 세게 와서 2개를 추가해서 무려 3.34개를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인증을 거래 내역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3.34개. 와, 엄청나죠? 평균 단가가 8,591만원. 저는 뭐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럴 때 매수를 하고 있고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가치하고 가격은
당연히 늘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을 한다고 치면 가격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가격이 오면 내가 칠 수 있는 공이 올 때만 그때만 매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좀 확신이 있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올 때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럴 때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올 연말이나 뭐 내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앞으로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뭐 우리끼리 공부를 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말에 진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아직 아쉽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한 1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좀 잘 세우셔서 올해 나는 비트코인을 얼만큼 투자할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응을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은 포모가 왔을 때 잘못된 가격에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천백만 작가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신데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세롬 기술인가? 거기가 무려 삼성전자보다 더 비쌌거든요. 10배가 올라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했지만 거기에서 훨씬 더 우월한 거품이 더 껴서 15배가 더 오른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투자 시장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만큼 거품이 끼는 게 비트코인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다 지나고 봐야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기금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을 보고 우리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냥 포트폴리오에서 1% 담아, 5% 담아 하면 그냥 담는 거거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0 하나가 더 붙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스토리는 아니고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담는 곳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배가 불러지거든요. 비트코인 보고만 있어도 좀 행복하고 우리가 뭐 로또 같은 걸 사면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한 상상을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되게 고마운 자산인 것 같아요. 다만 내가 공부한 것보다 너무 좀 무리해서 많이 살면 좀 삶이 좀 많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영끌을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큰 투자를 한다면 삶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비트코인의 매수량은 그냥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주식 쪽에 가장 큰 테마가 AI잖아요. 알트코인 쪽에서도 AI 테마가 다시 제대로 불고 있거든요. 이거는 투자 추천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구글에다가 코인마켓캡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기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AI 쪽 섹터를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AI 쪽 섹터의 코인들도 좀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좀 다시 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대장급 코인들이 니어라던가 렌더라던가 이런 코인들인데 가격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니어 코인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분쟁이 있고 전쟁 난다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이 되게 큰 폭으로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20% 정도 빠졌을 때 알트코인은 정말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 누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하나 좀 이런 거를 좀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보면은 니어코인이 AI 대장 코인인데 무려 한 70% 정도가 그때 이후로 회복이 됐습니다. 70%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게 전반적으로 AI 쪽 코인이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RNDR 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RNDR도 역시 이스라엘 분쟁이 있을 때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은 한 77% 정도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서
좀 많이 물렸었어요. RNDR이. 물론 저는 소액만 매수하긴 했었는데 이때 좀 큰 폭으로 빠져서 더 살까 하다가 에이 그냥 냅두지 뭐 하고 매도는 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냥 다 회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코인은 전반적으로 좀 큰 폭으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픈 AI 그 CEO죠.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 샘 알트먼이 만든 코인 중에 월드 코인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AI 쪽하고 관련이 1도 없거든요. 코인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관련이 없는데 좀 묻어 있으면 그냥 기대감에 올라가잖아요. 사실 월드 코인은 홍채 인식을 하면 그 월드 코인을 주는 아이덴티파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원 인증 쪽 관련한 코인인데 이게 샘 알트먼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AI 쪽하고 좀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졌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빠졌었냐면 거의 한 70%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오를 땐 좋았는데 와 떨어질 때는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아직도 꽤 많이 물려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회복은 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뭐 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좀 월드코인은 그대로 좀 놔둘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매수 추천은 아닌데 제 생각엔 AI 쪽 코인들이 한 2월달 3월달 이때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코인을 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10배, 100배 뭐 이렇게 수익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앞으로 AI 쪽 섹터에도 분명히 신생 코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예를 든 거니까 이거를 투자에 추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신생되는 코인인데 RNDR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GPU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GPU를 내가 안 쓰고 있을 때 좀 공유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RNDR이랑 좀 비슷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넷이라는 그런 서비스인데 아이오넷이 좀 있으면 이제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았고요. 한 다음 달 정도에 상장될 걸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저는 이렇게 신생 코인이 생겼을 때 신생 코인이 딱 상장이 되자마자 가격이 쭉 오르거든요. 그럴 땐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안정 국면에 접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좀 째려보고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아직 저는 뭐 사진 않았는데 상장이 뭐 되겠죠. 상장되면 쭉 올랐다가 안정이 되면은 그때 초기에 좀 샀다가 내년에 좀 완전히 무르익으면 그때 좀 팔면은 최대 뭐 10배, 100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너무 큰 돈을 넣으면 안 되겠죠. 이게 뭐 망할 수 있는 프로젝트니까. 근데 이런 게 재단이나 이런 게 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투자를 할까 하고 좀 째려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너무 높다. 저는 시총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켓캡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상장이 되자마자 조단이다. 그러면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상장이 됐는데 뭐 1000억 단위다. 그럼 요 정도면 좀 매수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재단이 그 멀티코인 캐피탈이라고 이게 되게 좋은 재단이거든요. VC가 어디가 붙냐가 되게 중요한데 좀 잘하는 VC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조 단위까지는 시총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0억이 시총이면은 10배 정도는 일단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시총을 보고 어느 정도로 매수할지 좀 판단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게임 코인 같은 것도 좀 신생 게임이 좀 나오게 될 거잖아요. 코인하고 게임은 연결시키기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은 게임 머니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 머니들이 이렇게 코인하고 연결이 되면 실제 코인으로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우리 어렸을 때 슈퍼마리오 같은 거 하면은 동전 엄청 먹잖아요. 그 동전 아무리 먹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먹는 코인이 이게 출금할 수 있는 실제 코인이 되면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경계가 좀 허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도 그런 게임 코인들이 많이 떴었습니다. 뭐 엑시 인피니티나 뭐 샌드박스, 뭐 마나, 디센트럴랜드, 뭐 이렇게 스테픈 뭐 이런 것들이 다 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게임 코인이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는 그런 게임 코인 쪽도 괜찮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RWA 쪽 섹터들은 꾸준히 좀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가 좋은 데가 붙었는데 신생 코인이고 좀 가격이 좀 되게 싸다. 시총 1조 미만, 뭐 한 1000억대 정도인데 VC가 좋아. 그러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는 매수하고 한 1년 정도는 가져가 볼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좀 수확의 기쁨이 있겠죠. 1년 정도 농사를 짓는 기분으로 일종의 복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코인에 투자하려는 자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다 알트에 투자한다. 그거는 코인 시장을 빨리 접게 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종목 선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건 좀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물론 되게 좋은 자산이고 한데 투자는 저는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도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는 재미적인 요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근데 여윳돈이어야 돼요.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좀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한 50만 원이나 한 100만 원 정도만 그 안에서 알트들을 좀 투자를 해보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알트의 종목을 고르고 또 골라야겠죠. 검증을 하고 이거 저거를 다 만족시키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알트를 한 두세 종목 이내에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진짜 불장이 오면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뭐 이 알트 좋고 저 알트 좋고 막 이렇게 떠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면 1000만 원이 자금인데 이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사다 보면은 결국에 그냥 금방 시드를 다 사게 되거든요. 아마 초보자분들 경험이 많을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면은 백화점처럼 투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대응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검증이 되고 좀 투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아이오넷을 투자한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근거는 일단 AI가 묻었고 올해는 AI가 좀 유망해 보이니까 그리고 신규 상장이니까 만약에 뭐 1000억 정도의 시총이라면 시총이 가벼우니까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리고 좀 투자자가 좀 멀티코인 캐피탈이라는 좀 좋은 투자자가 붙었고 이런 좀 투자의 매수 근거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난 한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해 볼 거야. 그럼 이런 근거들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엑시트 전략은 이게 내년 이맘때쯤에 불장이 왔을 때 팔아야지. 뭐 이런 좀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투자 근거가 없다면 IO.net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무서우니까 팔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매수 근거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가격이 떨어지면 막연히 두려운 거거든요. 비트코인 공부는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백훈종 이사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강의를 안 듣더라도 뭐 책을 읽거나 나름의 공부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걸로 좀 비트코인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유튜브만 보고 공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그냥 좀 창구 같은 거죠. 이런 게 있어? 하고 정보를 얻는 데에는 적당한 수준이지만 내가 신념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 자산을 지키기에는 내가 한 100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100시간만 공부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100시간을 공부를 했나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들 있잖아요. 뭐 오태민 작가님 책이나 아니면 강항 작가님 책
뭐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나 아니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이런 좋은 책들을 읽어보면 그것만 해도 뭐 한 10시간 20시간은 후딱 찬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훈종 이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막 10시간 20시간 또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시간을 100시간 정도는 좀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건 결국에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지켜야 수익도 얻을 수 있죠. 이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이맘때쯤, 그러니까 반감기쯤 됐을 때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이더리움이 오히려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이 현물 ETF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펌핑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격 흐름이 좀 좋지가 않을 뿐이지 이더리움은 사실 제 갈 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5월 23일 날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최종 결정 기일이 되는데 그때 아마도 거절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절될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만약에 거절이 되고 나면은 일종의 악재 해소잖아요. 그때는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7일 날은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최종 결정 기일이 되거든요. 8월 7일. 그때는 승인될 가능성은 저는 반이 넘게 보고 있어요. 한 승인될 가능성이 한 51%, 거절될 가능성이 한 49%, 51대 49로 근소하게 승인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승인이 되면 물론 또 호재 해소니까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그랬죠.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은 좀 제 갈 길을 다시 가지 않을까, 자기의 지위를 다시 찾아갈 것 같아요. 물론 솔라나 때문에 지금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솔라나는 장점과 단점이 좀 명백한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 솔라나는 정말 빠르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너무너무 쌉니다. 하지만 단점은 너무 싸고 빠르니까 너도 나도 많이 쓰겠죠. 그래서 민코인 발행하는 사람들이 솔라나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싸고 빠르니까. 민코인 발행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민코인들이 다 솔라나 계열이었잖아요. 근데 여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그러면 트랜잭션이 솔라나 네트워크로 다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자꾸 뻗어버려요. 안정성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게 솔라나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싸고 빠르기 때문에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좀 안정성은 이더리움은 서버가 뻗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물론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게 그동안 흠이었는데 3월 달에 덴쿤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수료가 한 10분의 1, 20분의 1로 확 낮아졌어요. 근데 정말 좀 웃긴 건 그동안은 수수료가 비쌌기 때문에 이더리움 소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이었어요.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덴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수료가 너무 싸졌잖아요. 소각량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산이 돼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좀 이더리움 가격에도 그럼 악영향이 좀 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려면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되겠죠. 네트워크에 좀 인기가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3, 4배는 많아져야 다시 디플레이션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 블랙락에서 추구하는 게 RWA잖아요. 자산의 토큰화. 블랙락에서는 솔라나를 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락은 되게 큰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싸다는 이유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솔라나를 쓸 것 같진 않거든요. 이번에 비들이라는 토큰도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했거든요. 앞으로 RWA 프로젝트들도 대부분은 이더리움 위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사용량이 점차 또 더 많아지겠죠. 안정적이니까 뭐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뭐 연기금에서는 프로젝트를 발행할 때 이더리움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인식이 좀 안 좋지만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늘 그랬거든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봐도 나오지만 200만 원이었던 이더리움이 9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20분의 1 토막이 날 정도로 이더리움은 늘 한 번씩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좀 혹독한 시련을 늘 겪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더리움은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올해 좀 이더리움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다시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 이더리움도 일부 투자하고 있거든요. 아직 하나도 판 거 없고, 나중에 5월 23일 날 진짜로 악재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면 그때는 좀 추가로 매수를 더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정이 좀 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3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갔죠. 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다 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3월 14일 날 한 1억 500만 원 이상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특성상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네, 그 다음부터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돌파하면 더 가파르게 올라서 뭐 저도 그랬고, 시장에서 볼 때에는 이대로 앞으로 이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불장의 시작이다,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미디어도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신규 진입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고, 하지만 모든 상승에는 조정이 있는 법이잖아요. 네,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으니까. 자그마치 7달을 연속으로 올랐었거든요. 3월달까지 7달 연속으로 올랐어서 그 여파로 조정은 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좀 금리 인하를 다들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어려운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좀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 안 잡혔죠, 사실. 3.1%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미국의 CPI 지수가 떨어졌다가 3.5%까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3월 CPI까지도 올랐어요. 3.5%까지 올랐는데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될 예정이죠. 일단 그게 좀 꺾여야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1억 500만 원이 될 때만 해도 다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게 컸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금리 인하 할 거야. 파월의 발언을 봐도 올해 한 3번 정도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네, 요런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주식도 되게 좋았고요. 나스닥도 막 사상 최고치 막 찍고 그랬잖아요. 엔비디아도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이렇게 좀 다 많이 다 같이 이렇게 파이팅 미치면서 파이팅 넘치게 막 달려가는 그 시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이제 좀 많이 꺾였죠. 올해 어쩌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많이 식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깊이 빠질 거라고 예측한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좀 많이 빠져도 뭐 한 20% 안팎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한 5만 6천까지 빠졌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이 살짝 깨졌었죠. 7,800까지도 살짝 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깨지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23% 정도 김프가 빠지면서 더 많이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뭐 좌절하기는 제 생각에 너무 이른 것 같아요. 4월 20일 날 4차 반감기 사이클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반감기가 끝나고 아직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반감기가 끝나고 뭐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원래 보이게 되거든요. 이번 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뭐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와서 내 투자나 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잘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월 11일 날 1억 돌파하고 3월 14일 날 1억 500을 돌파했는데, 그 속도 그대로 계속 이렇게 막 날아갔다면 상승하는 기간이 뭐 한두 달 내에 다 끝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꽃이라는 게 은은하게 타야 좀 오래오래 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화르르 타버리면은 다 타고
쟤밖에 남지 않게 되잖아요. 이제까지 비트코인의 불장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그 추세로 그대로 계속 달려갔다면 물론 한 1억 5천만 원 요 정도는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고 나서 한 50% 이상 큰 하락이 나오면서 불장이 사실상 뭐 종료가 될 위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게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김푸도 이제 좀 다 빠졌잖아요. 투심도 좀 많이 식고 이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것 같습니다. 1월 10일 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대기 중인 기관 자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상승을 주도하게 될 텐데 그렇게 확 타버리고 끝나면은 그들이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무너진 건 또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금씩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13F라 그러잖아요. 13F. 그게 기업의 현재 뭐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ETF 보유 현황 이런 걸 보면은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의 트위터를 보니까 무려 250개의 상장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50개. 이게 첫 분기에 이 정도면 진짜 대단히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보고 기간이 남았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대략 한 300개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의 아이비트 같은 경우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출발이 진짜 아주 훌륭한 수준입니다. 뭐 다른 건 보면은 뭐 0개 회사거나 뭐 3개거나 이게 다 미미한데 블랙락의 아이비트나 피델리티, 아크, 뭐 비트와이즈 이런 데에서는 뭐 한 100개 가까이 되는 게 뭐 대부분이거든요. 되게 많이 이미 사고 있는 거죠. 물론 금액이 아직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0에서 1로 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투자가 안 되는 것과 그 활로를 열어줬다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0에서 1루는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기금 같은 데서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 계정을 열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한다. 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현물 ETF가 있으니까 주식 계좌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현물 ETF에 기대를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벌써 250개의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의 황태자라고 불리우잖아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맨날 비트코인 욕하거든요. 이거는 사기야. 이거는 뭐 스캠이야. 맨날 욕하는데 정말 웃긴 거는 13F 까보니까 JP 모건이 사고 있더라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JP 모건이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고 있는 동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되게 중요한 게 하락할 땐 덜 빠지고 오를 때는 수익률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식하고 채권의 그 좀 중심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비중으로 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연기금이나 기업이나 뭐 금융사나 뭐 보험사 이런 엄청나게 돈 많은 곳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미니까 돈이 별로 없지만 그들은 자산이 경단이거든요. 엄청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포트폴리오 5%만 담아도 그 규모가 진짜 무지막지한 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경이라고 칠게요. 1경에 5%만 해도 500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본의 연기금 규모가 한 경단위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검토. 물론 몇 년 걸리겠죠. 하지만 검토하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승인이 돼서 뭐 1%만 담아도 100조입니다. 승수효과 때문에 거의 지금의 거의 2배를 시가총액 2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기관과 연기금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1%만 담아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숫자일 것 같아요. 0 개수가 한두 개 늘어나는 수준에서 끝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네. 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만 해도 2030년에 대략 한 100만 달러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100만 달러면은 대략 한 13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8천만 원대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한 10배, 1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에 비해서 15배. 6년 동안 기대 수익이 만약에 15배라고 한다고 치면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뭐 캐시우드는 막 250만 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50만 달러면 한 40억 되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큰 숫자라서 좀 감은 잘 안 오지만 근데 저는 일종의 비트코인 투자가 어떤 면에서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뭐 아시다시피 저는 뭐 부동산 위주의 투자자였고 뭐 주식도 일부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굳이 배척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산에서 일부를 포트폴리오로 뭐 기관에서도 담는데 우리도 뭐 한 5% 10%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100만 달러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척하기보다는 공부하고 조금 가져가는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역사가 물론 긴 건 아니지만 대략 이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 15년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등락은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가 4차 반감기잖아요. 그리고 반감기 전후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조정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빠진 게 뭐 우리나라는 김프가 빠지면서 더 많이 빠진 걸로 느껴지지만 미국 가격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더 안 빠지고 지금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락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빠지면은 진짜 무섭게 쭉 빠지거든요. 근데 20%를 빠지고 어찌됐든 2달 동안 끌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락으로 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만 봐도 아 이것은 상승장 중에 조정이지 하락장이 시작한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반감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4번째 반감기인데 반감기가 지나고 최고점은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후에 이제까지 찍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반감기 지난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만에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는 자산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현물 ETF가 승인된 2024년에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하락장이 온다. 이건 좀 생각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년까지는 상승장이 좀 지속된다고 보는 게 여러모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2019년이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상승장 중에 조정이었는데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이제 상승장 끝났다, 이제 하락이다,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많이 의견이 엇갈렸었는데 2019년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시점에 잘 매수한 거죠. 2020년과 21년에 정말 미친 듯한 불장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제 조정이 겨우 2달밖에 안 됐었거든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하루 이틀 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한두 달 하는 투자도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하는 투자인데 이렇게 잠깐 하락에 흔들리고 다 팔아버리고 두려움에 팔고 하면 투자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긴 시야로 시계열을 좀 길게 가지면 투자할 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코인 쪽에 진짜 전문가가 누가 있냐라고 말하면 뭐 사실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코인의 시장을 사이클로 보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지금의 가격 흐름은 물론 미국의 현물 ETF 덕분에 좀 반감기 전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좀 특이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의 사이클과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조정장이 반감기 끝나고 오는 것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고 이제까지 반감기 2차, 3차 뭐 반감기를 봤을 때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정도는 이렇게 횡보가 좀 계속됐던 것 같아요. 뭐 그것보다 길지 짧을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길게 봐서
한 뭐 1년 후 정도를 바라보면 지금보다 좀 월등히 높은 가격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1억이 넘어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좀 포모 때문에 좀 매수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했을 수 있지만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 때문에 매수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고, 만약에 나는 1, 2년을 두고 투자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뭐 자금의 여유가 좀 더 있다면 이게 좀 빠졌을 때 분할해서 조금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고통스럽죠. 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억 넘게 샀으면 지금 뭐 한 그냥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빠진 상태잖아요. 그럼 좀 솔직히 되게 속상하죠. 근데 모든 투자라는 거는 기대 수익이 있으면 기대할 수 있는 위험도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비트코인은 대부분 투자할 때 기대 수익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기대 수익이 큰 자산을 투자하는데 위험을 감수 안 하겠다는 거는 좀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이 안전자산이지만 부동산도 투자할 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잖아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왜 매수했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가격이 높아진 이유로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를 하고 싶다면 나는 투자를 공부한 적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흔히 배우기로는 가격이 좀 쌀 때, 저렴할 때 사서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게 맞는 건데, 가격이 떨어지면 그건 매도할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인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 상승장이 끝난 거라고 보면은 팔고 이렇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고 올해나 내년을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은 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초보자들이 무언가 대응을 하려고 하면 지금 팔고 싸지면 사야지, 이런 식의 대응이 대부분인데 그건 대부분 실패하는 전략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략이 없는 거죠. 투자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 거니까 냉정하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이미 사가지고 몰빵을 다 했다, 현금도 없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년 정도 그냥 두고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요? 저라면 지금 파는 건 좀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파는 거는 2019년에 부동산을 진짜 2018년에 사갖고 2019년에 매도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2020년, 21년에 그 열화와 같은 그 불타는 그 장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좀 슬픈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럴 때 지금 같은 데 팔면은 나중에 가격이 많이 뛰면은 또 그때 또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지금은 좀 보유하는 게 여러모로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암호화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분들도 좀 많이 만나보게 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을 만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분들 자체가 수가 되게 적잖아요. 그 중에서도 백훈종 이사님의 인사이트는 정말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만 해도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뭐 흔한 뭐 상식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백훈종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업계에서 누구보다 좀 몸담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내공의 깊이가 확실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럼 백훈종 이사님은 업계에 계시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들도 엄청 많이 접하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백훈종 이사님은 이더리움조차도 알트 투자를 권하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면 망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위주로 바이앤홀드를 한다, 매도하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한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실천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건 정말 저는 투자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해요. 공부가 어느 이상 뭐 궁극에 달해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어설프게 뭐 유튜브 좀 본다고 해서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훈종 이사님이 정말 다방면으로 다 알고 계세요. 알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각종 뭐 투자법, 뭐 아비트라지 같은 것도 예전에 제가 김프매매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실제 본인의 투자는 비트코인 맥시로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를 백훈종 이사님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면 자동적으로 감화가 됩니다. 저는 비트코인 맥시가 아니거든요.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도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백훈종 이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비트코인을 더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면 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백훈종 이사님만의 마력이라고 할까요? 네, 또 너무 쉽게 전달을 너무 잘 하시잖아요. 공부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거인의 정원에서 좋은 책들 많이 출판해 주셔서 저 그 책들 다 읽어봤거든요. 물론 되게 좋은 책이고 좋은 내용들인 건 맞는데 초보자분들이 보기엔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내용인데 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럼 중간 가교가 필요하거든요. 그 가교 역할을 하기에 백훈종 이사님의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는 가장 최적화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백훈종 이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고 저도 그 강의를 수강하고 같이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고래동 공부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주시면 거기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2005년부터 했고요. 거의 한 20년 됐죠. 부동산 공부를 2017년부터 했습니다. 이제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코인 공부는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래도 다 억대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좀 골고루 투자를 해본, 뭐 물론 이렇게 누군가가 봤을 땐 되게 작은 규모로 투자하는 거이긴 하지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2024년에 딱 하나만 투자한다면 뭐가 제일 좋겠냐,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비트코인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2024년에 투자를 시작하지만 길게 투자하면 길게 투자할수록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부가 돼 있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 그 수익을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공부를 충분히 했을 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알트코인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투자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을 산다고 치면 어디를 살 것이며, 그리고 뭐 주식을 산다고 치면은 어떤 종목을 살 거고, 알트코인을 투자한다고 치면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이런 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냥 비트코인을 사면 되고, 비트코인을 뭐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돈 있을 때마다 사서 모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좋은 책들도 사실 별로 없었고 이렇게 좋은 강의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인사이트를 많이 나눠주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잖아요. 뭐 백훈종 이사님의 비트코인 왕초보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강한국 작가님의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책도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뭐 신민철 작가님 책 같은 거 읽어봐도 정말 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읽어보면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되시면 앞으로 좀 오래오래 비트코인을 지켜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초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4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